동해와 서해를 전담하는 기동전단 2곳과 삼면바다를 커버할 수 있는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들어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영해를 지켜야 한다. 한국 성능 다운 발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내막은 주변국과 미국에 덜 위협적이 돼야 견제가 적으니까요. 선박용 원자로 빨리 개발해서 연료 보급 안 하는 군함들 만들자. 이젠 강력한 전자전과 레이저 무기는 필수 조건. 최근 한국의 차기 구축함 사업인 KDDX에 대해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이 KDDX의 요구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성능을 더 올려도 모자랄 판에 왜 성능을 줄인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에서는 한국이 실제 성능을 감추려고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종의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낮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긴장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KDX 3배치 2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탄도탄 요격 능력, 대잠전 능력 등이 추가되어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월등한 스펙을 보유한 점조대왕급 덕분에 한국의 해군력은 크게 올라갔는데요. 동급함을 두 척 더 건조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바로 한국형 구축함 KDDX로 이어가서 현재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KDDX는 국내 개발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최초의 완전 국산 구축함으로 SA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데요. 통합 마스트와 저피탐 형상,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를 갖춰 스텔스 성능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급이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뒤를 잇는 KDDX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면 내후년부터 즉시 선도함 건조에 돌입합니다. KDDX는 6척이 건조될 예정이고 이것이 모두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18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KDDX가 그간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만재 배수량이 한 체급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레이더 성능이 이지스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방공 중심 해상 전투체계 이지스 컴뱃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채택한 전투체계가 곧 이름이 되었을 정도로 이지스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선진적인 전투체계로 현대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한테서 이지스 시스템을 사올 수가 없는 중국 역시 유사한 기술로 짝퉁 이지스함을 건조에 배치시켰을 만큼 그 압도적 방공 능력이 없이는 21세기의 바다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의 원동력은 안 SPY-1D 레이더로 무려 430km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예전부터 한국은 KDDX의 레이더가 이 정도에는 못 미치는 300km 정도의 탐지 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인 성능 축소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었는데요. 그 증거로 과거 KDDX에 대해 다뤘던 언론이나 매체가 몇 주 전부터 연달아서 KDDX의 스펙을 점정하는 후속 보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정정 보도가 시작된 시점은 정조대왕함의 진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정조대왕함이 진수될 때까지 한국이 KDDX의 진짜 성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정 보도를 통해 공개된 KDDX 레이더의 실제 성능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안 SPY-1D와 최소 동급이고 실제 배에 탑재될 때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이지스 컴뱃 시스템 이상의 레이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이지스 시스템이 많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이유는 현존하는 유사한 방공 시스템 중엔 이지스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도 자국산 소나나 레이더를 이지스 시스템에 통합해 편입시키는 데에 만족할 정도로 이지스 시스템은 수많은 도입국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이지스 시스템을 뛰어넘는 스펙의 레이더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지스 시스템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함대 방공 체계의 트렌드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강력한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왜인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종래에 발표한 300km라는 레이더 성능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적지만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KDDX의 레이더 성능이 고작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KDDX에 채용되는 통합 마스트는 보통의 함정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의 역할을 전부 수행 가능한 딱 하나의 마스트만 남겨놓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 피탑 면적 RCS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승조원들의 작전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통합 마스트를 제작하는 사업자 선정에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맞붙었었죠. 결과적으로 승자는 한화였는데 한화 측 마스트의 정확한 성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패배한 LIG의 마스트조차도 그 성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LIG가 공개한 통합 마스트 탑재 레이더의 성능은 일반 표적 1000개 동시 추적, 탄도탄 추적, 탐지 거리 500km로 이미 안네스 PY1D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한화가 LIG를 꺾은 이유는 성능적으로 더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진다. 실제 KDDX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성능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트를 달고 있는 KDDX의 탐지 거리가 300km에 불과하다는 공식 발표가 났으니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발전량이 적다면 그로 인해 출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반쪽짜리 성능으로 레이더를 쓰느니 발전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설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다가 KDDX는 하이브리드 혹은 완전 전기 추진 체계를 탑재할 예정이었어서 발전량이 모자란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럼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레이더의 실제 성능과는 다른 수치를 발표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의문은 최근의 정정 보도 시점에서 풀렸습니다. 정조대왕함의 진수 직후 정보가 수정되었다는 것은 KDDX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게 증명되어 버리면 정조대왕함 사업의 타당성에 흠집이 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더 강력한 성능의 KDDX를 더 만들면 되는데 정조대왕함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해군은 잠시라도 전력 강화를 미룰 수가 없는 입장.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로부터 정조대왕함 사업을 지키기 위해 잠시 차기 구축함인 KDDX의 예상 스펙을 일부러 이지스함보다 낮은 수치로 공개해두고 정조대왕급의 초도함 진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일단 초도함이 물에 뜨고 나면 부품을 공유하는 동급함 두 척까지 모두 만들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이 도중에 좌초될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KDDX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다. 축소된 스펙이 알려진 상태로는 내버려 둘 수 없었으니 진수식 이후엔 실제 스펙을 공개한 겁니다.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보다 조금 더 발전한 이지스 시스템과 통합 음탐기 체계를 채용해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향상된 대잠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만재 배수량이 2,000톤이나 늘어나고 척당 건조비는 1조 3천억 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세종대왕급은 가스터빈 엔진만을 장착하고 있어 통상적인 디젤 추진에 비해 5배의 연료를 잡아먹으며 정조대왕급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COGLH 추진 방식을 채택했으나 여전히 연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방공체계는 그 성능은 확실하지만 그 주축인 SM-6 함대공 미사일이 비싸도 너무 비싼 데다가 도입하는 데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수없이 얽혀있고 이걸 한국 무기체계와 통합하는 것 역시 심히 곤란한 작업이죠. 결론적으로 이지스함은 예산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KDDX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구축함이었습니다. 정조대왕급에 추가하면서 함형을 크게 변화시켜 가격과 배수량 상승의 주범이 되었던 통합 음탐기 체계는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이지스 시스템의 성능을 상회하는 국산 레이더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탑재함으로써 SM-6을 대체하는 국산 함대공 미사일의 통합이 용이해졌죠. 또한 만재 배수량의 상한선을 8,000톤으로 정해놓고 건조해서 전기 추진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조비와 운용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필요 인력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KDDX의 척당 건조비는 8천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정조대왕급 대비 38%나 저렴합니다. 정보 공개의 제한이 사라지자 KDDX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연달아 터져나왔는데요. 일단 여러 번 화제에 오르내렸던 KDDX의 형상 설계 관련 거의 미국의 최신 구축함 줌활트급에 비견되는 수준의 과감한 형상과 현존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탄 면적을 줄이면서 통합 음탐기 체계를 탑재하기 위해 마치 선체가 뒤집힌 것 같은 인버트 보호 선형을 채택했으며 이는 국산 RCS 해석 소프트웨어 코너스톤을 통해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국내 무기의 핵심 데이터인 RCS 면적이 유출될 염려도 없고 용역비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이야기로는 해군은 진심으로 KDDX가 정조대왕급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계를 맡은 현대중공업이 제한된 배수량으로 요구 성능을 맞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8,000톤이라는 배수량은 정조대왕급의 경하 배수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니 요구 성능을 맞추기 위한 첨단 장비를 실으면서 설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승조원의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 예정임에도 거주성을 크게 해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라도 반드시 해내는 것이 한국의 기술력.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뛰어넘는 레이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국산 기술로 탄생하는 세계 최강의 구축함 KDDX가 대양을 수놓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세종대왕급이 워낙 레이더 수준이 떨어지고 미사일 사거리도 형편없으니 정조대왕급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간 왜 세종대왕급을 업그레이드 안 하냐고들 하는데 정조대왕급이 실전 배치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아직 우리나라는 영해를 지킬 함선의 수가 부족합니다. 정찰 위성, 조기 경보기 등과의 통합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전력의 상승 효과가 나타날 듯. 아, 우리나라는 성능 축소하고 자기들은 성능을 올려도 되고? 설령 성능을 높였다 한들 우리 군사 기밀을 까발릴 이유가 없을 뿐더러 지들이 내정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참견 할 이유가 없음. 주변국들이 죄가 민폐국의 양아치들인데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겠죠. 국방부에서 연속사업 헤쳐먹으려고 최신 기술을 안 집어넣고 후속함에 조금씩 반영합니다. 나쁜 버릇이지요. 그래야 똥별이나 해군 제대자들 밥그릇 챙기지요. 각 함대 세척, 작전, 정비, 훈련, 씩 총 12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들은 순양함급 2만 톤급 이지스함 만들면서 우리가 톤수가 많으면 난리치는 건 바로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핵무장하자. 그게 정답이다. 우리 배 레이더는 중국 산둥반도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로 말하는 거지. 우선 시급한 건 고중적외도 위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누리호 이후 자체 위성 띄워서 공백 시간 최소화 및 데이터 통합 체계만 갖춰진다면 육해공 부족한 정찰 자료들을 커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사업 및 데이터 링크의 핵심은 인공위성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중국 놈들이나 북한 놈들이 해킹하려고 잠도 안 자겠는데 어떻게 방어벽은 제대로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네요.